자, 이게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잘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거 통과됐으니까 공급 빨라지겠네. 아닙니다. 부산, 얘가 해운대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쌀 겁니다. 키 맞추기에 나선 강남 엽세권 집값이 강세다. 엽세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집값의 파동은 강남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를 표현을 하면요, 과천이라는 좌청룡과 그 다음에 분당 쪽 판교 쪽에는 우백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기준이 돼서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경부선 라인으로 흘러내려가고 과천은 안양, 군포, 의왕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쪽하고 여기 화성 라인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집값이 쭉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에 나선 강남 엽세권의 집값이 강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이런 아파트 상승률이 요 정도 되는데 1.38이 되었는데 과천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하고 똑같이 거의 움직였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수정구가 움직였고 하남, 분당, 동안구가 조금 못 미쳤는데 요렇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 맞춤을 하는구나. 이제 안양 동안구도 키 맞춤을 하고 뭐 다 키 맞춤에 이제 다 가고 있네. 그러면은 지금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 내일 이제 1순위로 분양을 하는 게 있죠. 평촌의 아크로 비슷하뉴. 요게 이제 내일 1순위 분양을 합니다. 여기가 온천지구예요. 온천지구. 이게 키 맞춤을 하니까 여기도 한번 넣어봐도 됩니다. 근데 좀 긴 호흡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8평이 5억 9천인데 84 타입을 보니까 15억 7천이네요. 15억 7천.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근데 여기가 아크로잖아요. 아크로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대림에. 그래서 잘 안 주는 건데 여기가 아크로를 땄어요. 이 아크로 베스타뉴가 고급 브랜드를 달았으니까 여기는 15억 7천이면은 비싼가 비싸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키 맞춤을 한다고 여기는 키 맞춤을 하니까는 무조건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키 맞춤을 하기 때문에 물건들도 잘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싸다는 판단을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 경수대로가 있어요. 경수대로. 시민대로네요. 경수대로. 여기가 조금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단절이 되어 있는데 요 온천지구와 요 범계역이랑 길 하나 차이지만 이 입지 가치가 되게 달라요. 이 범계역에 이런 목련단지 있죠. 목련마을. 여기가 목련마을이 대장이에요. 근데 이 대장의 40평보다 비싸요. 신축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입지적으로 이 동네가 조금 싼 동네거든요. 이 길 하나로 두고 여기가 공업지역이에요. 정주 여건이 조금 아쉬워요. 정주 여건이. 우리 단지는 여기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스티뉴 같은 경우는 완판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가치로는 조금은 비싼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5억 7천이었죠. 거래 방식을 매매로 하고 가격대를 15억 16억으로 해서 뭐 한 14억대부터 15억 7천까지 보면은 얘는 면적이 지금 30평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15억 5천 비슷하죠? 여긴 대형 평수예요. 여기가 대장 동네인데 여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신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만 보더라도 여기가 조금은 비싸다. 완판은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완판은 무조건 됩니다. 위치는 진보가 되어서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시기적인 가격은 제가 생각할 아크로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비싸냐면요, 여기가 15억 7천이잖아요. 과천에 조금 하급 물건이 레미안 슈르가 있잖아요. 레미안 슈르도 매매가가 30평대 보면은 16억대, 여기보다 조금 더 싼 편이고, 더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송파 쪽으로 가보면요, 송파에 오금동이 있죠. 오금 대림 아파트 여기 위치 좋거든요.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바로 앞인데 세대수는 뭐 1000세대는 안 되지만요, 여기에 30평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여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평촌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하급지인 가락동에도 보면은 가락동도 괜찮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가락동의 물건을 보면은 이 가락동의 30평보다도 가격들이 더 비쌉니다. 이 30평이잖아요. 30평 호가가 13억 4천에 15억.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는 입지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제가 신축이라는 부분, 고급 브랜드라는 기준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측정을 했는데, 송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평촌 쪽에 입지 좋고 신축에 들어가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길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송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용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돈이면은. 용산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30평대가 14억 15억 합니다. 1000세대 1400세대가 있는데 여기도 14억에서 16억 하잖아요. 그쵸? 13억 5천에 16억. 여기도 그렇고 공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공덕에도 이 돈으로 보시면 비슷한 가격대죠. 공덕. 그리고 30평대 다 30평대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리고 성동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광진구, 한강 라인에 있는 광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행당동도 가격들이 싸고 여기 옥수동 쪽도 들어갈 수 있고 청구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쵸? 또 볼까요? 요 광장 현대가 이 광남학군 되게 좋은 데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은 가격이 15억에서 18억이 호가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크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싸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생돼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키맞추기에 나선 강남의 엽세권이라고 했지만은 이 엽세권 중에서 조금 상승률이 덜 올란 지역이라고 무조건 모든 물건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 아크로를 분양을 받고 싶다. 근데 이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고가면은 조금 미계약분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송파나 용산, 광진, 성동, 동작도 보여드릴게요. 동작 중에서 흑석동, 흑석뉴타운에 흑석한강 푸르지오 보이시죠? 얘도 30평대 보면은 30평대가 가격이 15억 보세요. 있잖아요. 저가 물건들. 흑석동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2012년도니까 준신축이 아니라 이제 구축이죠. 구축인데도 2012년도면 깨끗하거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어떤 언론과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면서 해석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을 한 개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라이브 월요일 한 이후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정비 사업이 빨라진다라고 이제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정비 사업이 빨라질까요? 예. 첫 번째는 빨라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라지지만은 공급이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재건축이라는 게요. 이제 정비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처음에 예정지구가 지정이 돼요. 재건축 예정지구. 그러면 이 예정지구가 지정된 곳에서 이제 재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안전진단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한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진위 승인이 나와요. 추진위를 하는데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럼 추진위는 뭘 추진하는 거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조합이 설립되면은 이제 사업의 주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의 주체가 이제 뭘 하냐면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이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이게 설계도면 그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 시행의 설계 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뭘 해야 되죠?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분양가 산정하고 종전 가격이랑 종후 가격들을 산정해서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되고 분양가 산정하는 게 관리처분입니다. 이 관리처분을 좀 분양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주, 그 다음에 철거, 착공을 하죠. 보통 이 철거 기간 동안에 일반 분양을 하죠. 이 착공을 한 다음에 준공이 되고 준공을 한 다음에 뭐가 되죠? 청산해야죠. 청산 안 하면은 이 조합원 임원들이 계속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요. 사실은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20년 동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요. 15년 동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 대부분요. 12년, 13년은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서 개정한 게 뭐냐면요. 요 안전진단에서 되게 많이 막히거든요. 특히 왼쪽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안전진단이요.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안전진단을 이름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꿉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재건축 진단을 원래는 하고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를 보류 나중에 해도 돼. 언제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 요거는 면제를 하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들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요게 없어지고 유도리 있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3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공급이 빨리 나올 수 있다. 나온다. 왜 공급이 빨리 나오냐? 서울은 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물량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3년 이상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 뭐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속도는 빨리 됩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언제 시행을 하느냐? 공포가 12월 초에 한대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하면은 공포 후 6개월 뒤니까 한 내년 6월 초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제 패스트 트랙이 공급의 속도감은 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문제는 해소하지 못합니다. 당장 2025년, 2026년은요, 공급에 완전 이제 가뭄입니다. 인허가 물량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진짜 작습니다. 근데 요 절차가 줄어든다고 해도 제가 최소한 뭐 15년, 20년 걸리는 것도 있다고 했죠. 15년 걸리고 12년 걸립니다. 줄어들어도 10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오긴 없고 심리적인 공급 속도는 늘릴 수는 있지만요. 단기적인 공급 속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올해 12월 초에 공포를 하고 공포 후 6개월 뒤인 6월 초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속도감에 있는 절차는 생기지만요. 실질적으로 당장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됐으니까는 공급 빨라지겠네.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만 빨라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1, 2년 안에 3년 안에 일어나는 공급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레미안 송도 센트리폴 정당 계약 9일 만에 완판이 됐답니다. 송도역이면은 우리가 아는 송도 아닌가? 아닙니다. 구송도입니다. 구송도. 근데 얘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차이가 뭐냐면 정비 사업은 건물을 부시거나 인프라들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있던 인프라나 있던 건물을. 근데 도시개발 사업 빈 땅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는 백지고
하나는 백지가 아닌 걸 백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백지에서 건물들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가 완판이 된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진짜 송도는 어디냐면요. 요 밑에. 그리고 이 송도는요. 여기인데 여기 3블럭이거든요. 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송도역 바로 앞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조만간에 요거 1블럭하고 2블럭도 이제 다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7억이면 이 동네 수준에서 되게 비싼 편이에요. 되게 비싼 편입니다. 얘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얘가 지금 뭐 송도도 아니고 좋은 물건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새 아파트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역은 있네. 근데 수인 분당선 이용해봤자 누가 이 수인 분당선 송도에서 타서 분당을 가냐? 안 가지. 되게 멀거든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2시간 반 걸립니다. 송도에서 분당이나 판교까지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가격의 약진들이 되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 판교로 가는 노선이 30분으로 줄어든다면 판교는 어떤 의미냐? 일자리. 그 일자리가 좋은 대로 30분 만에 이 인천 끝자락에서 간다고 하면은 얘는 되게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경강선, 월판선이라고 하죠. 송도역이 급행입니다. 요게 급행 갔다가 여기에서 두 번째 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장곡동 지나서 장곡 지나서 여기 시흥시청역.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역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일직동에 있는 광명으로 갑니다. 예. 세 번째 역이죠. 송도, 시흥시청역, 광명,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이 경강선 공사 중 보이죠? 요게 이제 인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덕원 다음 역이 어디냐? 바로 판교입니다. 요렇게 30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교로 30분 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와 연계성, 우리가 집을 보고 투자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기도를 본다고 하거나 인천을 본다고 하면요. 서울, 강남, 여의도, 도심, 용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얼마만큼 빨리 연결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GTX A 노선의 제일 수혜지가 강남이 아닙니다. 강남은 수혜를 주는 대상이고 수혜를 받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데가 강남에서 가장 먼 곳 어디냐면 동탄이랑 파주. 여기가 가장 큰 수혜지예요. 운정지구. 왜냐? 일자리 강남이랑 연결이 되게 좋아지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노선 중에 하나가 신분당선이거든요. 기존 노선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공사 중인 노선 중에서 여의도랑 연결되는 신안산선은 왜 좋을까요? 여의도랑 연결되니까. 일자리랑 연결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요런 이제 센트로볼 이런 게 나오고 막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입지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여기가 그냥 분양을 해서 7억인데 좀 비싼데 그냥 여기서 분양이 완판이 됐네. 여기도 좋을 건 같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파생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판교라는 일자리랑 연결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뭐 얘는 괜찮겠네. 그리고 신축인데 단순하게 그냥 1000세대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1블럭, 2블럭, 3블럭 여기 다 합치면은 그래도 꽤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네. 여기는 인프라는 좀 괜찮아지겠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여기 레미안 센트로폴 정단계 구명 완판 여기는 분상제도 아닌데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좀 비쌌죠. 그럼에도 여기가 완판이 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부산 해운대 아닌 부산의 99층 아파트가
초고층 벨트로 뒤덮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삼익비치입니다. 제가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곳은 이 삼익비치인데 이 삼익비치가 5억이나 올랐대요. 해운대 안 부럽대요. 얘도 분석을 하면 어떠냐면요. 얘가 해운대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쌀 겁니다. 왜냐면 해운대가 비싼 이유는요. 바다뷰거든요. 송도 바다랑 좀 다릅니다. 그 인천 송도 말고 부산에도 송도가 있거든요. 송도 바다랑 다릅니다. 요 이제 핵심지에 인프라가 좋은 곳에 바닷가 라인. 그런데 해운대는요. 이 마린시티 쪽 있죠. 여기가 좀 비싸잖아요. 여기가 비싸고 그 다음에 해운대 센텀 쪽이 비싸잖아요. 여기를 단지를 끄고 이렇게 그 지적도를 보면요. 다 빨간색이죠. 마린시티도 다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이 무슨 입지냐? 상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들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층까지 올라간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닌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99층까지 허용을 하겠대요. 그럼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안 지어지고 순수하게 아파트로 지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좀 인프라를 넣겠지만요. 여기 좋아집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아파트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이제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호재성이 좀 있다는 건데 재건축 호재예요. 재건축 호재고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2년 전인가 받았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뭐라고 했죠? 관리 처분. 이게 분양 처분이라고 했거든요. 분양 처분 끝난 다음에 2주 철거 착공입니다.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제 중후반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좋은 방향과 아파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센트리폴 같은 경우는요. 진보하는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정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책은 맞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기, 공급으로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키 맞춤 얘기를 할 때 아크로라는 그 이제 범계역 바로 앞에 신축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좀 구분을 해서 가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해운대보다 아닌 부산의 99층 아파트가 초고층 벨트로 뒤집힌 이곳이 뭐 해운대 안 부럽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상상력.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뭐 바닷가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바로 옆에 보이는 게 W잖아요. 이 W보다 더 좋아질 곳이 여기입니다. W도 비싸잖아요. 입지가 훨씬 좋거든요. W보다. W는 또 수영도 아니에요. 남구예요. 여기 또 수영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기획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기획이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상을, 그러니까 상상 기획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 허와 벌판이라든지 노후된 주택을 보고 이게 만약에 이 입지의 신축으로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잘 상상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할 때 덜 공포감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